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INJ 컨설팅의 컨설턴트 김종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5월은 실록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참 그 말이 무색하게도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한 차례 비가 단비와 같이 내려주었는데요. 지금 일대혁신 컨설팅 사업도 이제 1차수와 2차수를 지나서 열심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대혁신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사업장의 담당자님들, 그 다음에 수행기관의 컨설턴트님, 그리고 우리 사업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계시는 유관기관의 담당자분들께서도 모두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공유 포럼은 업무혁신, 안전한 일터, 평생학습 체계 연계를 통해서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장의 우수 사례 사업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례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 종합토론과 참석자분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욱 생산성 높은 일터형식 컨설팅의 모델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1부는 두 개 사업장, 우수 사례 사업장의 발표 시간을 갖고요. 나머지 1시간 동안은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중간에 쉬는 시간이 별도로 없이 진행된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박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제2차 사례 공유 포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수 사례 발표를 맡아주실 두 개의 사업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주식회사 오키스전자의 김상현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동해산업 주식회사의 김우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대혁신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인 여러 사업장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사업장 한 분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한번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디야의 김태현 팀장님, 김은지 매니저님, 한원규 매니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안심 LPC의 류수영 선임연구원님, 월곡 종합사회복지관 이병준 관장님, 성호전자 주식회사의 강도성 이사님, 독림산업 주식회사의 김귀팔 대표이사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2부 시간에 종합토론에 참석해 주실 토론의 자장 그리고 토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신봉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토론의 패널을 맡아주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장홍근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론을 맡아주실 한국공학대학교 김성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을 비롯한 컨설팅 사업의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홍순호 사무관님과 김미연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총괄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안성근 본부장님과 강촌호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ING 컨설팅을 비롯해서 여러 수행기관의 많은 컨설턴트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는 같이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 줌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서 저희 INJ 컨설팅 지일조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INJ 컨설팅의 지일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저희 사회자께서 실록의 계절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5월 그러면 역시
실록의 계절도 있고 가정의 달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을 많이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절의 여왕답게 저희가 5월 달에 일터혁신 포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 하나의 그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저희 올해 많은 기업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계신 일터혁신의 계절이 지금 5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 일터혁신이라는 부분을 노사, 즉 근로자와 경영진, 이 노사가 합심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동기부여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일터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 성과를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작업장 현장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또 낭비 제거, 시스템 개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근로자분들, 작업자분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호텔 같은 직장, 이러한 작업 환경 하에서 근무를 해야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이 근로자분들이 더 역량을 증진시켜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 체계가 또 기반이 되어야 이 3자가 아우러져서 좋은 성과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해 2차 이 일터혁신 포럼에서 주제를 다룰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 영역, 그리고 안전한 일터 구축, 평생학습 체계, 이 세 가지를 모토로 해서 사례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역시 그 일터혁신에는 꼭 이 세 가지 외에도 많은 조직 문화 구축이라든지 노사관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또한 지원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역시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하나의 인프라들이기 때문에 역시 일터혁신 컨설팅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저희가 사례 발표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직접 시청하고 계신 많은 기업 또 전문가분들께서 참고하시고 같이 공유하시고 또 일터혁신을 추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지휘조 대표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공유 포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간은 일터혁신 컨설팅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사례 사업장입니다. 주식회사 오키스전자입니다. 오키스전자는 2021년도에 안전한 일터 구축,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라는 3개 영역에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오킨스전자의 김상현 상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킨스전자에 대해서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199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매출을 641억을 했습니다. 임직원 수는 148명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부품 제조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본사는 경기도 의왕 오전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제조 공장은 화성시 송산면에 있습니다. 자회사는 중국 수저우에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저희 경기도 의왕 본사는
해외 바이어들을 바라본다면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인접해 있고, 그 주 고객사인 삼성 하이닉스를 본다면 마찬가지로 1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장하고도 40분 거리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여기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평택 용인에 그 고객사들에서 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8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맨 아랫단에 보시면 삼성 테스트 소켓 버닌 소켓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창업하기 이전에 그 대고객사들은 주로 일본 업체들의 그 테스트 소켓 버닌 소켓을 공급받아서 지금 현재 평균 단가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 비싼 그런 제품을 사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대표이사께서 뜻한 바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버닌 소켓, 테스트 소켓의 국산 1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SK 하이닉스의 승인을 받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반도체 업에서 그 2020년에 와서는 센서뷰와 5G 솔루션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통신 케이블 커넥터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현대 기아차에 그 부품을 공급하려면 SQ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SQ 인증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뭐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 일터 혁신 이 체계를 밟으면서 저희들이 SQ 인증까지 밟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종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버닌 테스트 소켓, MEMS, 프로핀,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 5G 커넥터, 자동차 커넥터 제조입니다. 세 가지는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한쪽은 그 자동차가 있고 또 통신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다변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왼쪽 아랫단에 보시는 이 설비가 갖춰져 있는 테스트 서비스업은,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들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반도체 공정 중에서 저희 나라에서는 메모리 쪽만 강한 겁니다. 비메모리나 시스템 쪽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어느 한쪽에 나사가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많이 그 경쟁사로, 삼성의 경쟁사로 얘기하는 대만의 TSMC라든지 이런 파운드리 업체, 이런 쪽에 저희 나라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킨스는 테스트 서비스업이 파운드리 맨 끝단에 있는 테스트업을 하는데, 사실은 국내에 4,500개 되던 기업이 최근에 100개로 줄었습니다.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해외로 갔습니다. 싼 데를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책, 정치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먹거리를 본다라면은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정책을 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저희 나라에 그런 체인이 돌아가야지 일자리도 많아지고 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오킨스는 대표이사의 고집스러운 경영 철학으로 저 테스트 서비스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실상 저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영세 업체들은 어디서 테스트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해외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대표이사는 전진국 대표이사인데,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코리아에서 근무를 하셨고 오킨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오킨스 상호가 OKINS입니다. 그래서 OK가 우리들 모두들 얘기하다시피 좋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해보자, 긍정적인 메시지. 거기에 인스트루먼트 INS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전신 다니시던 회사에 그 상호를 따와서 오킨스로 지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족들이 여행을 가면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멋지게 즐기고 오자 이렇게 떠납니다. 근데 돌아올 때 차 안에서 다들 삐뚱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돌아옵니다. 서로 오케이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제안을 하면 무조건 수긍해주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그런 문화로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회사의 경영 이념은 이기급인입니다. 사자성어로 이기급인을 만들었는데요.
자신의 삶을 실현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사원은 도전과 배려입니다. 이런 경영 이념이 있고 기본이 갖춰진 회사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가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취약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제품들, 많은 설비들이 자동화로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의 안전한 일터 조성, 근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 필요했고 작업 조건에서는 보다 고객에 만족할 수 있는 경영이 필요했고 인력 측면에서는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1년에 저희들이 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컨설팅 협약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고용노동부 당시 노사발전재단에 와서 현장 점검 활동까지 하고 CEO 코칭 수행까지 마쳤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통합 경영 시스템을 표준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 영역인데요. 전사적 품질 경영 체계를 구축을 했고 종합 설비 효율 관리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전사 종합 효율을 분석을 해서 취약점을 개선 해결하는 그런 위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한제도화를 활성화를 했습니다. 규정을 만들었고 아이디어함까지 설치를 해서 현장직들은 뭐 컴퓨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써서 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얼마 전에 규정을 바꿔서 물론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김성수 교수님의 좋은 제안으로 원래 이제 건당 한 5천 원 정도 줍니다. 포상금을. 근데 어떤 내용을 적더라도 형광등을 교체해 주세요.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올려서 건당 10,000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컨설팅 진행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실과 현장의 3정 OS가 확실히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그 리더십 체계별 직무 역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직급별, 체계별 그 교육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 플래너로 준비되어 있어서 연간 교육 계획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진을 하면 교육을 받고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영세하니까,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돌아가는 세상 트렌드와 변화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진행했던 계층별, 직무별 역량 교육 모습이고요. 연구소가 저희들은 R&D 센터가 있으니까 회사가 월 1회 그 결과를 가지고 활동했던 결과를 가지고 자체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향상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전한 일터 구축이 가장 좀 좋았던 부분이다. 위험성 평가가 연간 1회밖에 안 됐는데 3회까지 늘리면서 안전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항상 그 위험성을 예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큰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분명히 예지 단계는 하이니 법칙을 따르면 1대 29, 300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알 겁니다. 어떤 새로운 설비가 오면은 그 관리자나 현장에 몇몇 팀장이 모여서 이 설비가 과연 직원들한테 위험을 안 줄까 따져봐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셋업 단계 콜 하기 전에. 그러다 보면 안전 가이드도 설치를 해야 될 테고 전기가 다운됐을 때 설비가 프레스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센서도 분명히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일터 구축에 그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됐었고요. 작업 조직 및 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통합 시스템 표준화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좋아진 게 월간 생산성과 출하 품질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출하 품질률이 좋아졌다는 것은 고객한테 가는 제품이 불량이 없어졌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평생 학습체계 구축에서는 기존의
71시간에서 1800여 시간으로 이렇게 교육 시간을 저희들은 이렇게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은 안 됐지만 제가 종합 가중치를 따져 보니까 저희 회사의 그 향상률은 127% 정도 종합적으로 일터혁신 결과 향상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의 작년 포함해서 4개년 동안의 매출 트렌드인데요. 그 2019년에 385억 하던 회사가 2022년 들어와서 642억을 합니다. 예, 물론 경기가 좋아졌겠구나 하실 수 있는데 똑같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저희와 동종업체를 따져보면 똑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한 회사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사이에 일터혁신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게 체계적으로 좀 더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컨설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향상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침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내 그룹웨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제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기존에 유관 검사하던 부분을 자동화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개선 제한 활동을 통해서 인당 개선 활동 많이 하면서 현장 포함해서 모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성과를 이뤘고요. 저희들이 전산화도 이뤘습니다. 최근에 영업 수주부터 생산 요청, 출하까지 원 시스템으로 해서 전산화를 자체 전산으로 개발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직원들의 창의 활동을 위해서 트리즈 활동을 저희들은 아직 지금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대표이사님 아이디어긴 한데 일터혁신 하면서 과정 중에 그 습관을 직원들한테 좋은 습관을 들이자 해서 저도 지금 제 휴대폰에 이 습관이 한 3가지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요. 전 직원이 3가지 정도 앱에 습관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체크하면 1,000원을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간 적립이 되면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날 그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그 생각으로 이어지고 좋은 또 일터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오킨스의 헤빗이라고 해서 오헤빗이라고 저희들이 일컫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개선을 이룩했는데요. 실제 뭐 컨설팅 초기에는 그 직원들 반응은 저를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뭐 제가 주도자가 돼서 좀 많이 했으니까요. 일을 더 시키는 게 아닌가. 그 뭐 김상현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다 해라.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신청해가지고 귀찮게 하냐.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디자인 팀에서 같이 활동한 팀원들이나 우리 컨설턴트 그리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에서 같이 관심 가져주고 와서 격려해주고 하시는 바람에 직원들이 나중에는 그 저희들이 우수 사례로 뭐 이렇게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촬영하고 뭐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때쯤 되니까 직원들이 자기들이 모델 된 것처럼 아주 그냥 자부심을 느끼고 이제 저를 이제 모른 체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물론 직원들이 잘했죠. 그래서 도와주니까 뭐 할만하네요. 이런 표현들. 오, 맞아, 바로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편하구나. 이런 반응들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되려면 직원들이 같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누구 하나의 마음으로 처음에 이끌 수는 있겠지만 전파를 시키는 것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오늘 사례 발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신 오키슨 전자의 김상현 상무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를 아주 딱 시간에 맞춰서 해주셨는데요. 아주 오헤빗, 오키슨 전자의 헤빗, 아주 인상적인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우수사례 발표는 동해산업 주식회사 김우겸 대표이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해산업의 김우겸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동해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INJ 일터혁신 컨설팅을 할 때는 실무자로서 저희가 디자인팀에 참여해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발표 또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현재 발표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 10월 6일 창립을 해서 현재 그 현대기아 자동차 부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약 90명이고요. 매출액은 22년 말 기준 약 17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동해산업은 2000년 10월 회사 설립 이래로 오사스 18001, IATF 16949, ISO 22301, ISO 45001 등 여러 가지 인증을 획득한 회사입니다.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차체 쪽에 들어가는 소물 브라켓류와 그 다음에 샤시품의 압류, 그리고 의장 쪽에 들어가는 엔진 마운틴 브라켓류들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주로 저희는 프레스와 용접 그리고 도장을 통해서 가공을 해서 현대기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해산업의 회사 경영 이념입니다. 지속적인 혁신 활동으로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정직한 신뢰와 믿음의 자세로 신용을 축적해서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는 게 저희 동해산업의 경영 이념입니다. 저희가 일터혁신 컨설팅을 추진한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작업 현장의 안정성과 그리고 제조 및 품질 경쟁력 확보,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의 회사 발전에 발판을 마련하는 게 저희가 이번 일터혁신 컨설팅을 추진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컨설팅 협약 시 개최할 시에 저희가 찍은 사진들이고요. 디자인팀과 그리고 각종 점검 활동을 할 때 당시에 저희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지금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은 제가 실무자로서 참여했던 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환경 안전 점검하고 개선 활동 체계를 구축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환경 안전 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을 해서 현재 지금 저희 동해산업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 환경, 안전, 보건, 정기, 방제 이렇게 총 5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저희 회사를 진단을 했고요. 두 가지 환경하고 안전 쪽에 저희가 점수가 굉장히 낮은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중 개선 대상 영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환경 안전 쪽에 점검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저희가 사례를 올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800톤 프레스 쪽에 보시면 방어 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작업자가 프레스 작업을 하는 동안에 작업자가 진입을 했을 경우에 협착 및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호 덮개를 설치를 하고 작업자가 들어갔을 시에 설비가 멈출 수 있는 센서를 설치를 해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해가스 발생이 심한 용접 라인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서 작업자의 유해가스가 차단이 될 수 있게끔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CO2 용접이라든가 그 스포트 용접 같은 용접유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휴미나 그 유해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작업자들에게 굉장히 그 호흡기 질환 쪽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국소 배기 장치 설치를 통해서
작업자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작업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폐기물이나 그리고 스크랩 고철장 쪽에 기름으로 인한 그 폐기물로 인한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붕하고 벽면 방수를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덮개 제작을 사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일터혁신 컨설팅 진행하는 동안에 21년도부터 22년 이렇게 저희가 코로나가 굉장히 발생이 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 전사적 품질 경영 체계 구축을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질 부서를 중심으로 여러 개 각 부서들을 품질 부서 중심으로 그런 개선 활동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와의 의사소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달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최고 경영진을 포함해서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품질 경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사례로 저희가 전사적 품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고 경영진 주관에서 품질 회의체를 운영을 하고 회의 주관은 대표이사를 통한 전 부서장이 월 단위로 실시하는 품질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월 단위로 실시를 하던 품질 회의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주 단위로 매주 월요일마다 각 부서장들과 함께 품질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업무에 대해 부서별과 그리고 계층별로 아레나를 재정립을 하고 각 부서장에게 품질 개선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개선된 사항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설비 효율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장치 기반의 산업을 저희가 주로 하다 보니 설비에 대한 노후 그리고 설비 가동이 중단됨에 따른 저희가 생산성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으로 저희가 점검 주기 그리고 관리 스펙 그리고 소모품 AS용 부품들을 미리 비축하고 그리고 교체 주기를 설정을 해서 항상 그 현장에서 임의로 교체를 하던 내용들을 저희가 주기와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비축 수량으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설비 노후, 고장, 성능 저하에 따른 작업 손실을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조치 대비 설비 관리 비용 절감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의 성능 유지 및 수명 증가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스마트 공장 구축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현재 스마트 공장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텝 1로 MES 시범 라인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스텝 2로 MES 전 라인 확대 구축, 그 다음에 ERP MES 연계 구축을 하려고 저희가 로드맵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MES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6월 달쯤에 저희가 MES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3.5S 상시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작업 현장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3.5S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성 높고 쾌적한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5S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적으로 문제점이 뭔지를 저희가 들여다보았고요. 그 다음에 개선안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현재 개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로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한 건 보시면 자재 입출고 실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과다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MES 시스템과 현재 연계해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재 완제품 창고를 표시를 부착을 해서 자재가 과다 재고 보유가 되지 않도록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평생 학습 체계 구축 영역입니다. 기존의 임직원들이 본인들의 업무로 인해서 바빠서 하지 못했던 교육을 저희가 체계화해서 연간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부서장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임직원들에게 이런 가이드를 저희가 줌으로써 임직원들에게 항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스마트 공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로드맵으로 해서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직원들 교육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끝나고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올려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저희는 파레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지게차에서 들었을 때 파레트가 낙하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파레트를 개조를 하면 낙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현재 지금 파레트는 낙하 사고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제품의 그 규격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파레트의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정 지게발을 가지고 있는 지게차로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게발을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를 해서 파레트를 들을 때 보다 근로자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미나 유해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더 근로자들에게 유해 가스를 덜 갖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 게 덕트의 재질을 경줄로 바꿔서 흉을 조금 더 빨리 빨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유해 가스가 조금 더 덜 발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로도 발생을 했었던 화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덕트 속에 쌓이는 기름 먼지 때문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 안에 화재 감지 센서를 설치를 해서 센서가 고온을 감지하면 바로 정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화재가 확산하지 않는 그런 방지를 할 수 있는 확산 방지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프레스 쪽을 많이 하다 보니 근로자들이 육안으로만 할 수 있었던 품질에 대한 부분이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다 지금 현재 비전을 통해서 제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올해 연말쯤에 저희 프레스 수작업 라인들을 전부 다 자동화 라인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 진행 중인 사안인데요. 스포트 라인을 그 작업자들이 일일이 다 하던 것들을 저희가 협업 로봇을 통해서 작업자와 함께 조금 더 간편하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동해산업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 사례 발표해 주신 동해산업 주식회사의 김우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해산업 주식회사는 마찬가지로 작업환경, 조직환경 개선, 그 다음에 안전한 일터 구축, 평생학습 체계 구축 세 가지 영역에서 일터 혁신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도 계속해서 일터 혁신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면 우리 일터 혁신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정말 뭐 한 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야만 우리 현장에서도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1부 지금 시각으로는 14시 45분인데요. 시간이 딱 맞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좀 추우십니까? 예, 저기 온도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 나눠드린 그 쇼핑백에 보시면은 쿠키가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쿠키랑 음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 순서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가 1시간씩 배정해 놨는데 지금 약간 빠르게 한 14분 정도 좀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발표자분들께서도 임팩트 있게 발표를 해주시고 또 경청을 잘 해주셔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준비된 다가 좀 드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2부 토론 단상위에서 발표하실 분들은 이제 올라와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명패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실 서울시립대학교 신봉호 교수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연구원의 장홍근 선임연구원님, 그다음에 김성렬 교수님, 그다음에 우수 사례를 발표하셨던 김상현 상무님과 김우겸 대표님도 자리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저희가 따로 또 추가적인 토론 패널 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올라와 주신 분들로 저희가 2부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신봉호 교수님께서 토론 진행을 맡아 주실 거고 토론 중간 혹은 토론이 종료되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즉석에서 어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실 신봉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불이 들어오나 이게? 저는 전 신봉호입니다. 아마 절 보고 오늘 좌장을 맡아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뭐 별다른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좀 지금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처음에 뉴 패러다임 센터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그 당시 때 문국현 대표하고 함께 이런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구를 대통령께 건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한때는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아무튼 고초를 겪기도 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가 좀 아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성과 있게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부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책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말 아주 잘한 정책 불과 아마 3개를 꼽으라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기업을 키우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몇 배로 우리가 더 늘려가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각자의 역할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두 분의 베테랑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은 장홍근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서 한때는 직능원에서 교육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노동연구원에 와서 이 노동과 교육을 겸한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보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장호근 박사의 얘기를 좀 들을 거고, 먼저 두 분은 그 다음에 이 김성열 한국 공대 교수는 뭐 기술 사업이라든지 ICT 이런 이 전문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 얘기를 우선 토론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종합 토론을 다른 분들 플로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한 다음에 차례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그 소개받은 그 한국노동연구원의 그 장홍근입니다. 우리나라 일터혁신 정책 사업에 그 뭐 살아있는 정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 신봉호 교수님, 그리고 이제 지일조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그 일터혁신 그 사례 공유 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렇게 뭐 느끼시겠지만은 일터혁신 사업에 있어서 그 베스트 프랙티스의 그 발굴과 확산, 홍보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그 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전략적인 그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이번 주는 뭐 일터혁신의 주간이었다라고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 내일까지, 그리고 또 그 내일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일터혁신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지난 그 16일 날 화요일 날 저희 그 노동연구원 그 주관으로 일터혁신의 미래, 사람, 기술, 작업 조직의 새로운 결합 방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 그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일터혁신과 관련된 그 세계적인 그런 스카 그 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피터 토트딜 교수, 그리고 피터 오이 교수, 그리고 독일의 그 홀스터 교수를 모시고, 그리고 또 미국의 박은영 박사, 그리고 일본의 그 전우석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 한국과 일본, 미국, 그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독일 이 6개의 나라에서 일터혁신이 어떤 식으로 그 전개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한국노동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그 2개의 그 사례 발표, 그 오킨스 전자 그리고 이제 동해 산업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중소 제조업체에서 그 일터혁신이 어떤 식으로 성공적으로 그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사례 모두 그 안전한 일터 구축, 그리고 작업 조직 및 작업 환경의 개선, 그리고 평생 학습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핵심적인 세 개의 영역에 걸쳐서 그 컨설팅이 이루어진, 그리고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킨스 전자 사례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연매출 641억, 그리고 이제 종업원 한 150여 명 정도의 그 중소제조업체가 중국 그 수조의 그 반도체 테스터 서비스 자회사까지 이렇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께서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안제도에 있어서도 모든 제안에 대해서 포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좀 인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게 그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그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제안의 어떤 그 질적인 성과라든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가 상관없이 일단 모든 그 제안들에 대해서 보상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렸다라고 그러셨죠, 그죠? 굉장히 아주 좋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생학습 체계에 있어서 그 필요한 역량들을 그 발굴해내고 거기에 맞게 역량 교육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층별로 직무별로 어떤 적합한 그 향상한 교육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일터혁신 컨설팅 영역별로 그 정량 평가 지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 그래서 아주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일터와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 그 전에 그 한 건이었던 것이 3건으로 이렇게 그 늘어나서 그 안전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질문 사항에서도 조금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이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그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인 그런 어떤 이게 보완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일터 혁신만의 영향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그 매출액이 상당히 그 괄목상대할 정도로 증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소 이게 제조업체에 있어서 일터 혁신이 기업 성과에 있어서로 연결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 김우겸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그 동해산업 사례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경영 이념 속에 이미 그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이 혁신의 정서인이 그 경영 이념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안전과 그 다음에 작업 조직 환경 개선, 전사적 품질 경영 체계의 어떤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터 혁신의 핵심적인 그리고 또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3.5에서 상시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게 점검을 하는 것으로 또 이어진 것도 상당히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서 이 교육훈련의 결과를 개인 평가에까지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교육훈련의 결과를 평가에 반영을 할 때 단순하게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 여부로만 했는지, 아니면은 교육훈련의 어떤 결과, 어떤 성과를 가지고서 평가에까지 이렇게 반영을 했는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해드렸습니다. 저는 한국형 일터 혁신 모델이 지금 현재 진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형 일터 혁신은 미국 기업 주도의 어떤 미국형과도 또 다르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는 또 유럽형 모델과도 또 조금 다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뉴 패러다임 센터에서부터 시발된
상당히 그 정부의 어떤 그 주도성이 강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 킴블리 모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LG전자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같은 대기업의 그 일터 혁신 그 모형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 정부의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은 자체적으로 그러한 그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아니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터 혁신 컨설팅 그 지원 사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른 한국형 모델의 그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한국형 일터 혁신 모델에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보완 내지는 그 발전해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 뭐냐면은 근로자들 그리고 또 노사협의회 또는 그 노동조합의 더 큰 관심과 좀 능동적인 그런 어떤 참여, 다시 말해서 사람 중심의 변화, 사람 중심의 어떤 일터 혁신의 방향이 좀 더 이렇게 그 보완되어야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회성의 어떤 그 일터 혁신 컨설팅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 혁신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동력이 그 작업장에 그리고 기업 요소에 이게 배태되는 그러한 그 지속 가능한 일터 혁신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일터 혁신 활동들 그리고 단일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단일 기업을 넘어서서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저는 조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오킨스 전자와 그 동해 산업의 그 두 사례 그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 두 분의 그 발표자님께 한 3개 정도의 그 공통적인 질문 그리고 각 사례에 대한 어떤 그 질문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이 주로 이제 그 중소업체들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중소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이게 만성적인 그런 어떤 인력 부족에 그 직면해 있고 그것이 그 혁신과 어떤 변화를 추진하기에 상당히 큰 애로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혁신과 어떤 그 학습, 교육 훈련을 위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그 여유, 어떤 조직적인 슬랙이 어느 정도 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 사례에서는 그런 어떤 혁신에 필요한 어떤 조직적인 슬랙, 그 오거니제이션 그 슬랙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계신지, 또 더 구체적으로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그것과 일터 혁신 간의 어떤 그 긴장과 갈등,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적이고 좋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 이게 저항 또는 그 장애에 부닥치게 마련입니다. 이 그 두 개의 그 기업 사례에서 일터 혁신 컨설팅 그 실행 과정에서 직면한 장애와 또 어떤 경우에서 좀 저항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극복을 했는지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게 개별적인 그 기업의 일터 혁신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일터 혁신 그 사례 공유 포럼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그 상호 학습이 저는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킨스 전자는 동해 산업 사례를 들으면서 어떠한 그 교훈을 조금 이렇게 그 얻는지, 아니면 또 이제 동해 산업은 오킨스 전자의 그 사례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어떠한 그 교훈을 그 얻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의 그 기업의 그 개별 사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좀 듣고 싶은 건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거에다가 추가해서 오키스전자의 경우 중국 수저우의 그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 자회사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혹시 그 중국 공장에도 앞으로 그 일터 혁신을 조금 전파 확산할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그런 구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혹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그 상무님께서 그 생각하신 바가 있다라면은 좀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동해 산업과 관련해서는 그 스마트 공장 그 로드맵을 지금 수립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뭐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스마트 공장 그 스마트 팩토리 이게 정책 사업이 이제 지난 정부부터 이제 뭐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이렇게 그 추진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그 스마트 공장 그 수준이 상당히 조금 저열한 그런 단계에 그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냉정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특히 그 스마트 공장 그 이렇게 그 구축과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와 그 내부 그 이게 관계자들 간의 어떤 관계 설정 그리고 협업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일종의 관건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동해 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또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 박사께서 그 뭔가 진화하고 있는 이 컨설팅 그리고 이 기업들에 대한 그 뭔가 많은 조언과 또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우선 그 답을 너무 길게 하시면 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시간이 너무 길면 지금 또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또 짧게 그 발표자들께서 좀 답을 한 질문당 적어도 한 2분 내에 해 주시죠. 하실 수 있는 것에 관해서. 그러면 저기 오킨스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인력 구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도 뭐 실상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갖춰진 조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TF를 많이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투잡, 쓰리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내에서도 내가 소속된 팀이나 사업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TF를 구성하고 그 TF가 활동할 수 있게 그 타겟을 주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성공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뭐 이런 부분들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너무 영세하거나 이랬을 때 인원이 적으면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정도 회사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은 그렇고 또 연간 주기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혁신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팀들에 대한 뭐 상금도 많이 주고 인사 고과도 많이 줘서 다음 해에 이제 뭐 승진이나 진급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연봉 책정에도 많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들이 실행 측면에서 저항하고 개선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지 제가 이제 발표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었는데요. 모든 일들이 이해와 공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분에 공감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액션을 할 때 마지막 현장 직원이
이해할 때까지 설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너는 안 따라오기 싫으면 넌 그만두든가 말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회사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쪽으로 가야지 우리 회사가 더 미래를 보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자녀 키울 때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애한테 무조건 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속으로 반발심 생기죠. 더군다나 부모들이 잘하는 방법 기분 나쁘게 표현하죠. 하지마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합니다. 반항까지 부모하고 이제 얘기 안 하는 삐져가지고. 직원들도 똑같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저도 이제 늘 팀장들한테 강조하는데 절대 화내지 마라. 화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옛날 저도 이제 소위 이렇게 업무 배울 때 뭐가 날아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는 철이 날아다니고 뭐 현장에서는 공구가 날아다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서로 공감할 수 있게 철저하게 그거를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도요. 회의 아젠다를 다 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숙지가 된 상태에서 할 말만 딱 해줘야지 상대방들이 공감하고 해봅시다 하는 거지 준비가 안 되면 그 조직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반발은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났을 때 더 퍼포먼스라든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 수입도요. 개인적으로 뭐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하신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도 돌아가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벤치마킹 차원에서 동해산업 발표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만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고 김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것만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닐 수는 있으니까 그냥 제가 참고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전을 중시해야 되는 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중장비가 있고 지게차라든지 우리나라 산업재해에서 가장 큰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지게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너무 일적으로만 비즈니스적으로만 너무 포커싱이 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뭔가 이벤트 직원들이 뭐 100이라 하면 그래도 10% 20%는 직원들이 이벤트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그게 좀 저는 좀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예. 그다음에 동해산업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자료에는 특별하게 저희 직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나와 있는데요. 삼정 OS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별하게 각 팀별로 조직을 운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주는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저희가 부서장들이 운영하는 팀들이 아니라 저희 나머지 임직원들이 별도로 팀들을 구성을 해서 저희 회사에 어떠한 환경을 개선할 안건들이 있는지 안건들을 스스로 제안을 하고 그 안건들을 저희가 개선을 하고 그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제로 운영을 해서 직원들에게 그에 마땅한 또 포상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또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끔 현재 그런 활동들을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오킨스 쪽에 어떠한 교훈을 얻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보고 다시 상무님께 따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던 스마트 공장 로드맵 관련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이제 시작을 한 지 이제 1년 채 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무지했었던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뒤늦게나마 지금 스마트 공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부 관계자와 내부 관계자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저희가 와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 발표했던 내용 자료에 보면은 외부 관계자와 내부 관계자와의 협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저희 임원진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별도의 스마트 팩토리 그 담당자를 선정을 해서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담당자 혼자서 진행을 하기에는 변화에 그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저희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중소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인력 부족을 굉장히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마찬가지고 관리직도 마찬가지고 저희 중소기업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하는 거는 아까 개선 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협업 로봇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조금 더 편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저희가 근로자들 조금 더 인력을 조금 더 저희가 쉽게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레스 쪽에 아까 자동화 라인을 말씀드렸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프레스 라인 가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를 통해서 조금만 더 저희가 그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일단 답변이 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김성렬 교수께서 코멘트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베이스는 사실은 완전히 기술 엔지니어 베이스입니다. 자동화 시절에 현장에서부터 현장 경험을 한 35년 정도 현장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학교 쪽으로 왔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장, 컨설팅 이러한 과정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사실은 일터 혁신을 바라봅니다. 기술의 관점에서 일터 혁신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소중한 게 저는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제 의견과 이야기를 펼치는데 다른 관점에서 서로 어떤 의견이 융합이 됐을 때 진짜 필요한 어떤 제도라든지 필요한 정책 방향들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형적으로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터 혁신의 키워드를 딱 보니까 첫 번째로 기술 개발 보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도 개선, 세 번째가 인력. 일터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기술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기술이라는 거는 두 회사에서 발표하셨듯이 품질이나 생산성이나 OE의 설비 가동률이나 모든 거에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결합이 된 상황들이죠. 결국 일터 혁신의 기술을 빼고는 아주 고전적인 부분적인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맞다 틀리다 내용은 아닙니다. 제 관점이니까, 기술의 관점이니까. 5월 달에 하노바 전시회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전체 산업에 대한 기술 트렌드가 발표가 됐는데 스마트 공장 인더스트리 4.0 10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점에서 10년 동안 변화된 과정들을 쳐다보면 초기에는 전부 다 요소 기술 자체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에서 첫 시작을 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생태계 조성이냐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산업 생태계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동해산업 지금 자동차 분야 계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독일의 카테나엑스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의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10개의 유스 케이스가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생태계 하에서
우리 기업의 일터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냐. 아까 인력 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인력 부족은 결국은 핵심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즉 요즘 얘기하는 디지털 인력이 모자란다. 소프트웨어 운용 능력이 모자란다. 이런 부분들에서의 인력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여러 활동들이 평생학습이 그중에 한 대안입니다라고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모든 기업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의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더 높여가자. 그래서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경쟁력 향상, 고객 확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이 됩니다. 거기까지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생학습에서 40년 동안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체계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자동화된 기계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비전이 품질을 체크해서 실제 품질 관리를 해가고 품질 관리에 트레이스가 형성이 되고 그 데이터가 회사 자체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모든 기업하고 데이터가 공유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생태계가 왔습니다. 이야기는 단일 기업의 데이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는 데이터로 주고받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표준화, 데이터를 표준화합시다. 모듈화합시다. 카트나 X가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동차 산업에 관한 한 저쪽 이쪽 나사를 만드는 회사에서부터 자동차를 판매하는 OEM까지 전체가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확실한 방법으로 즉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을 합시다라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개별 기업의 데이터화 생태계에서의 데이터 유통, 데이터 흐름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전부 다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생태계는 이미 숙성 단계에 있어서 활용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내 기업이 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생태계에 어떤 형식으로 결합이 되고 그 생태계에서 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각 개별 기업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일터 혁신에서 결국은 인력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평생학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평생학습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자체 인력만의 교육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외부 인력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맞출 거냐 여기에 따라서 방향성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평생학습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자체 교육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메인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현장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자체 교육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 세대 간의 결합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 다음에 MZ 세대들, 세대 간의 기술 결합, 교육 결합, 비즈니스 결합, 세대 간의 결합을 어떻게 시킬 거냐? 저는 평생 학습 과정에 녹여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결국은 인턴십을 활용해서 학생들이나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과 현장의 도메인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의 교육과 서로 인턴십을 통해서 세대 간의 결합까지도 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결합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젊은 친구들 소프트웨어 활용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도메인 노하우는 아직 몰라요. 도메인 노하우를 아시는 분과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사람들끼리 결합시키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큰데, 개별 중소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 기회들 어떻게 커버해야지?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턴십을 통해서 세대 간의 결합을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 체계를 가지면은 10인의 중소기업이 됐던 100인의 중견기업, 300인의 중견기업이 됐던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 거냐. 궁극적으로 세대 간의 결합은 기술 결합, 비즈니스, 도메인 노하우의 어떤 결합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한 필요한 구현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주고 정부 정책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턴십 프로그램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일터, 일학습 병행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세대 간의 결합을 목표로 해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멘토링의 활용. 멘토링의 활용은 내부 멘토와 외부 멘토를 아우르는 궁극적인 멘토링의 활용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조직 운영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른 비즈니스 모델에서 필요한 멘토링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것도 일터 학습에서 멘토링의 어떤 지정이나 또는 활성화 방식이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인센티브는 뭐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재 양성 또는 평생 학습이라는 주제에서는 특히 저는 세대 간 결합을 좀 빨리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기술 분야에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기술과 일자리는 병행 가능합니까? 기술과 일자리는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술과 일자리는 개별 기업의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과 인력의 상생 방법은 개별 기업을 떠나서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당연히 제도와 어떤 법규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생태계 단위로 확장 불가능하거든요.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도와 이쪽 정부 쪽의 규정 쪽에서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일터 혁신을 쳐다보는 이런 의견들이 저는 아주 단편적이지만 또 일터 혁신을 조직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 논쟁 또는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정책 방향이나 이 방법들이 도출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보니까 그 기술 전문가로서 이 일터 혁신 그 개념을 좀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생태계의 이 에코시스템 그래서 개념을 좀 더 넓게 보아서 거기서 일터 혁신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러니까 뭐 제도라든지 그 법률 포함해서 너무 일터 혁신을 좁게 보지, 일터 자체만 보지 말고 좀 더 그 뒤에 있는 그 에코시스템
자체를 보면서 접근해야 더 성과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지정 토론자들은 일단 얘기가 됐고 그 혹시 그 플로어에서 뭐 좀 질문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예. 그 마이크가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온 배용일이라고 합니다. 예, 금방 토론하시는 그 교수님들과 저기 발표자 얘기 잘 들었고요. 특히나 우리 신봉호 교수님 말씀 기술 측면에서 이제 일터혁신을 보신다고 해서 저는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일터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터혁신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선진화됐다는 걸 깊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품의 혁신은 이제 R&D, 그다음에 공정 혁신은 스마트 공장, 그렇게 있듯이 이 일터혁신 일종의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의 그 가치사슬에서 이제 라인 쪽은 아까 R&D라든지 스마트 공장 하듯이 이쪽은 지원 부분 쪽에서 이제 그 혁신이 아닌가 저렇게 생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발표하시는 그 우리 오킨스 이제 두 분의 저 내용도 봤지만 저희 이제 컨설턴트에 오래 종사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혁신의 결과를 성과치를 일반 다른 모든 게 종합해가지고 그냥 성과 내는지 이 성과를 한 1년 해가지고 성과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킨스 상무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그 실적이 매년 성과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 50억, 2021년도 4월 달에 도입할 때 130억이 갖고 도입 끝난던 2022년도에는 오히려 50으로 줄었어요, 매출량, 증가 속도가, 증가 정도가. 그걸 본다면 과연 일터 혁신의 결과치로 그 성과가 연계할 수 있느냐.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일터 혁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제 거절미하고, 이 일터 혁신의 내용이 주로 기업과,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업과 이제 그 일반 근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혁신이라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10가지 항목이 상당히 유리한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선된 문제 중소기업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 일터 혁신을 해가지고 장시간 근로라든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CEO 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로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유연 근로를 늘리는 것도. 하지만 또 이제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걸 혁신하자는 차원의 그런 거니까 궁극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데 현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컨설팅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혁신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개선해나가는 게 좋은데 이 기업을 CEO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끌고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나갈 건지를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마트 공장도 그렇고 R&D도 그렇고 다 해봤지만 이것도 해봤지만 궁극적으로 뭐 컨설팅의 결과는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성과를 갖다가 가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안 나오면서 그렇게 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일터 혁신을 이게 큰 돈 들여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일터 혁신의 방향성을 갖다가 명확하게 그 현실적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부에서 좀 더 정책 수립하시는 분이 좀 더 구체적인 개념에서 접어가지고 그걸 접근하도록 그다음에 CEO와 일반 기업과 일반 근로자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거지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다 간다는 것은 뭐랄까 백화점식으로 묶어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터 혁신을 좀 더 그런 좀 깊이 있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 감히 이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방금 말씀하신 분 그 주장은 이 일터 혁신의 이 사업 컨설팅 이게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보고서를 아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1년 만에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1년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성과가 사실은 일을 아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잘했는데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못했는데 호황이 왔다든지 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시간 내에 1년, 2년으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긴 안목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이 컨설팅이 원하는 게 목표로 하는 게 뭔가 그 방향성이라든지 평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려면은 이 컨설팅이 날림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프리미엄 컨설팅을 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그것이 좋은 성과를 얻어냈을 때는 다시 복제를 해서 확산을 하고 아니면 미흡한 게 있으면 또 보완을 해 나가고 왜냐하면 컨설팅이 기본이 혁신이고 혁신은 사실은 혁신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것은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노사가 함께 뭔가 얘기하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마지막 현장에 있는 사람이 노할 때 예스할 때까지 한다. 그게 당연한 거고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터액션인데 그 인터액션은 사실은 두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효과가 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두 번째는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매년 이 결과를 1년 만에 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부처에서 오신 분들 잘 들으셨죠? 자, 다음에 또 있으시면 다음 코멘트요. 제가 조금 보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오킨스 김상현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보강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1년 만에 성과를 저렇게 낼 수 있느냐 조금 의구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반도체 산업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제품 트렌드는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보셔더라도 잘 알 겁니다. 저희 제품 트렌드는요 3개월, 6개월 되면은 라인의 현장에 진행하던 제품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품이 2, 3년 가던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S22, 23, 24, 5까지 지금 이미 선도기업들은 다 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세계 경제 그리고 애플하고 상대를 못합니다. 우리 국내 삼성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런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금형개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아마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단축됐을 겁니다. 예전에 비한 금형개발 기간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2달 걸리던 금형을 한 달 만에 개발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짓 같은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없었다고 하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매출이 일정하게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 영향이나 환경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전 137명에서 현재 149명, 인원이 12명 늘어나가는 가운데 이런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이 전혀 없던 회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더 단단해졌다, 더 체계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 부분 때문에 성과를 얻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서 새로운 컨설턴트 분들이 많이 심어준 겁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예. 우리도 장기 두면은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길을 바둑 들더라도 그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잘해서 매출 10억, 20억 올릴 수 있겠죠. 예. 근데 옆에서 조금만 훈수 잘 두면 50억, 100억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얘기는 그게 평가가 반드시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얘기로 저는 네, 받아들였기 그게 때문에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수많은 컨설팅 이게 지금 저는 자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말씀은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아니, 지금 오해든 어떻든 간에 저는 할 말을 해야죠. 아니 그래서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수많은 수백 명의 컨설턴트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 컨설턴트가 한 그 성과가 뭐냐 어땠냐 이에 대해서 그 평가를 이렇게 일반화하는 게 상당히 위험스럽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방금 같이 추가적인 어떤 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뭐 저기- 의미를 설명해 주신 건 맞는데요. 자장님도 제 말을 끊으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 저는 진행자로서 시간이 너무 왜냐면 전달이 됐거든요, 뜻이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로 인해서 나온 상황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오킨스를 공격하자거나 한번 잘못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고요. 제가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 데이터를 비교할 때 아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 속도 매출이 70억 증가했고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40억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0년까지 50억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 4월 22일 날 일터혁신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6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2021년도 6월 이후에 결과가 2021년도 매출은 일터혁신 때 발생된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터혁신 끝난 이후에 2020년도에 50억이 증가했다면 그것을 과연 일터혁신을 볼 수 있느냐라고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거지. 이걸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킨스가 뭘 했냐면요, 세 가지를 안전한 일터 구축과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 세 가지를 했어요. 이것이 매출 증가와 연계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경우에 직접적인 경우에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오킨스가 잘못했다, 못했다, 거짓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문제는 그 정도라고 지나가죠. 또 다른 코멘트 있습니까? 예. 그 시간이 우리가 4시까지죠. 예. 10분은 충분히 더 있는데 컨설팅 얘기를 좀 컨설팅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또 컨설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저도 컨설팅 활동을 한 초기서부터 컨설팅 활동을 했는데 완전히 대기업, 삼성전자에서부터 포스코에서부터 대기업에서부터 10여 명의 아주 소기업까지 전부 다 사실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치의 핵심은 모든 회사마다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떤 변화나 어떤 혁신을 추구하십니까? 사실은 첫 번째는 거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그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또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사실은 해법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의 최종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쪽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두었어요. 어떤 회사가 됐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제품의 혁신이 필요합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다 사람으로 귀결이 됩니다. 기술을 얘기하고 제품을 얘기하다 보니 다 사람으로 사실은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귀결이 되는 순간에는 도메인 노하우를 가지신 분과 기술적인 그 엑스퍼티를 가지고 있는 이 결합을 어떻게 하는 게 해법입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서로 타협도 하거든요. 기술을 여기까지 하면은 사람 수요를 이렇게 해야 되고 조직 운영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툴, 인력 이거는 디파인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컨설턴트들이 좀 열린 상태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컨설팅 하면은 우선 성과를 내야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전무가 바뀌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정책 진행이나 또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궁극적으로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좀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예. 저는 이 비즈니스, 이 사업이 좀 국가 전체적으로 더욱더 확산되고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뭐가 좀 달라졌으면 좋을까 하고 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일터 혁신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터 혁신의 컨셉을 명확하게 좀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걸 너무 협소하게 좋게 말하면 정확하게 엄밀하게 잡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죽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혁신을 오히려 개념을 좀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더 성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 이 작업장 너무 좁게 보지 말고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에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컨셉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이기도 한데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까 저기 우리 김성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업체마다 다 사실은 다르고 동일한 동종의 업체를 할지라도 그래서 애 키우는 것처럼 애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컨설턴트가 그리고 컨설팅의 방향이 크게는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뭐 업종이 비슷하다든지 규모가 비슷하다든지 그러지만 또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구체적으로 가보면 애들이 큰 놈 작은 놈 다 다른 것처럼 다 이게 또 다르게 피드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면은 컨설팅의 원칙과 가치가 있고 그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회사에 따라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이런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프리미엄 사업으로 가야 된다. 즉 좀 단가가 높더라도 일단 잘 성공할 수 있게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고 그걸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몰려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프리미엄이 아니더라도 싸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모델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프리미엄 모델로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 보고서를 보니까 원칙과 가치 이런 것들이 가령 뭐 히든 챔피언이라든지 뭐 유럽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자꾸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미흡한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를 보면서 미흡한 점에서 이 성과 뭘 했다, 뭐가 달라졌다 보면 알겠는데 사실은 다른 회사에서 아니면 다른 참여자들은 정말 알고 싶은 게 뭐가 달라졌냐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달라졌는가, 얼마나 싸움박질을 하다가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가 그걸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지게차를 팔레트를 바꿨다는데 저도 아주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해도 쉽고. 그런데 가령 바꿔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서 그 지게차를 그걸 우리는 바꾸게 됐는지 있는 제한 다 듣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아마 종업원이 제안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제안을 했고 어떻게 서로 이 채택이 되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다른 회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이거 괜찮은 프로그램이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이 결과만 놔두면 가령 건강한 사람이 아주 가령 2만 끼를 놔두고 그 사람 키는 얼마입니다. 하루에 밥은 2끼만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움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학습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학습 시간 같은 게 물론 좋은 도움을 주는데 사실 학습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성적인 게 많거든요. 그런 그걸 공부를 몇 시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원하는 공부를 했는지 그런 직원이 내가 역량이 부족하고 내가 현장에서 원하는 공부가 있는데 그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공부 10시간 했다, 100시간 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성적인 어프로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학습 같은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경우도 너무 좁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전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 교육 시간에 포함시키는데 저는 그것보다 안전교육이라면은 꼭 안전에 관한 교육만이 안전교육이 아니고 그 자기 일에 관한 교육도 사실 안전한 거거든요. 자기가 전문 지식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안전하게 일을 한다고 봐요. 특히 근로자들의 경우에. 따라서 이 안전의 개념도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말고 좀 회사 차원이거나 아니면 노동부 차원에서도 저 넓게 풀어줘서 하면 더욱 풀어준다면 더 안전한 기업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기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우리 오킨스 이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적어도 일터혁신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보면은 일터라는 거는 소위 일을 하는 장소잖아요. 여기 일을 하는 장소에는 기계가 있을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그 KPI 영역을 정량적 지표를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안전한 일터 구축, 작업 환경 개선, 평생학습 체계 구축 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일터에서 인프라적인 요소를 KPI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KPI에 충실하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건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일터에서 중요한 건 아까 우리 패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든 간에 사람한테 체화되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만족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 사람이 이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되고 인적 자원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이 일터 혁신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KPI, 이 현재 일터에 관한 요 KPI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에 우리 구성원들의 참여한 구성원들의 인적 자원의 KPI도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 직원이 다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핵심적으로 이 일터혁신에 참여한 그 인원들의 참여하기 전과 후의 단순한 만족도가 얼마 올라갔냐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온라인 학습이든지 소위 부가적인 학습이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만큼 계량적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 했을 때 적어도 일터 혁신이 추구하는 시설 인프라의 향상 또 혁신 적어도 그거를 추진하는 우리 종업원들, 우리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혁신이 동반되어야지 진정한 일터 혁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KPI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소위 우리 방금도 발표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정량적인 요소하고 정성적인 요소 중에서 이 인적 자원의 성장은 어쩌면 정성적 요인에 가깝지만 그 역시도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변수들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걸 좀 여기에 목표에 설정해 준다면 참여하는 사람들도 고생스럽지만은 나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인적 자원의 KPI를 얘기할 때는 지금 일터혁신에서 기술 도입이나 지원 쪽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미 도입이 돼 있던 또는 도입 계획이 돼 있던 이 사업하고 외부의 변수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기준으로 결국은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인적 자원의 KPI는 현재 자체 인력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술과 결합된 KPI 어떤 지표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범위에서 기술이 벗어나 있더라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술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로드맵 하에서의 인적 KPI를 도출해 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리도 어차피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이 일터혁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정부 지원 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컨설팅을 하든 교육을 하든 정부 정책하고 연계해서 얼마만큼 지도에 연결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일터혁신 사업 중에 아까 인력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터혁신 사업이든지 또 사업주 훈련이든지 어떤 이런 정부의 지원 사업에도 일터혁신과 맞물려서 좀 상승 효과 내지는 참여하도록 했다면 그거 역시도 일터혁신의 성과로서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지금 그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도 같이 아마 연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봐져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플로에서 한 분만. 예. 발표해 주신 두 사업장이나 같이 이렇게 토론해 주신 패널 분들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정에서 주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이 이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8차례 했었고 각각의 회차마다 주제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생산성을 향상시킨 두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또 다른 기회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은 두 기업의 좋은 사례들을 듣고 저희가 피드백이 되어지고 그것들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공격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조금은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과를 가지고 왔다고 자부하시는 사업장에게 공격적인 질문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컨설턴트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좋은 성과들은 당연히 확산시키고 나눠야죠. 그런 취지로 이런 시간이 있는 거고요. 또 차제에도 계속해서 올해도 10차례 정도가 계속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또 주제가 다를 것이고 발표하는 기업의 사례도 다를 것이고요. 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다양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번이 올해. 앞으로 더 많은 얘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우리 컨설턴트들께서 오셔서 질문해 주시는데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마지막 회차나 아니면 다른 기회들을 통해서 정책적인 이야기들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터혁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저희가 얘기할 때 많은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생각 다르고 연구하시는 분들 생각 다르고 현장에 계시는 사업주 생각 다르고 노동자 대표 생각 다르고 또 현장에서 훈수 두시고 지도해 주시는 컨설턴트들의 생각도 다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모아내고 방향성을 잡아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 결과를 가져가는 것 이게 저희가 일터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시도하고 그것이 성과를 가져왔을 때
그게 저희는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 방식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회성으로 하는 것 어렵죠. 그래서 컨설팅에 대한 지원 방식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행 컨설팅 제도를 만들고 심층 지원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시도들을 현재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기업에 계신 분들 조금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이 1년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행 컨설팅 그 다음에 하실 수도 있고, 이번 컨설팅에 이런 영역들을 다뤄봤는데 또 다른 필요가 생겼을 때 이것이 우리 기업의 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영역의 연속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정말 변화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런 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혁신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죠.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때로는 뭐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가 약간 조금 느낌이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또 좌충우돌 하는 것도 새로운 방향에 대한 또 생각들을 서로 같이 표현하고 나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2시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주 짧게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의 이 모임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터혁신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일터혁신에 관련된 또 혹은 그 중소기업들을 키우는, 물론 가장 그 핵심에 있는 분은 뭐 CEO겠지만 많은 이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걸 잘 키울 수 있겠는가 것을 논의하는 그런 2시간이 아주 짧게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는 일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들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기회를 우리 노동부하고 그 노사발전재단은 계속 많이 만들어주길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벌써 4시를 조금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이 4시까지입니다. 예, 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요. 예, 다시 한번 저희 그 종합 토론을 진행해 주신 5분의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시간 동안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터혁신 컨설팅과 그다음에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행기관의 컨설턴트님, 그리고 각 사업장님의 담당자님들, 그리고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물신양면 지원하시는 우리 유관기관의 모든 분들께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6월 달에 있을 또 다른 일터혁신 우수 사례 공유 포럼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